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경제가 진짜 사실은 제일 심각하다. 네. 경제 살리러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민생 천재, 고발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김건희 여사 일가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공흥지구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최욱임 MC님께서 네. 그 수사 담당자 네. 취임식에 불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경찰. 네, 그게 얼마나 재밌냐면 그 공흥지구 비리를 이제 고발한 게 저희들인데 맞습니다. 그 수사 책임자 그분이 저 고발인 조사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지금 명함도 있어요. 그분 만났었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아. 저희들을 열심히 고발인 조사해놓고 해놓고 그 이해 당사자인 기소도 안 하고 갑자기 대통령 침실 가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니 시간을 질질 끄더니 올해 여름에 사문서 위조로만 정말 봐주기 기소로 그것도 네.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다 빼고 오빠만.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추가 고발해 놓은 거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 저는 정말 민생 경제 살리기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업인데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것이 민주당이야 바보야. 멍청아. 네. 네.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하라고 네, 했잖아요. 했었죠. 저는 이것은 민생 경제 살리기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망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읽어주세요. 한동훈 장관 이것이 바로 사전선거 운동이야 멍청아. 똑같이 이건 우리 저희는 원래 이런 비속어도 안 쓰잖아요. 네. 다른 말 고운 말만 쓰는데 네. 본인이 쓰셨기 때문에 받아서 반박해드립니다. 네. 국민 세금과 법무장관 직위를 악용해서 전국을 손해하면서 자기 팬미팅하고 사인회하고 대구, 대전, 네. 울산 출장 시간 어기고 표 다시 끊고 네. 그리고 거기서 법무장관 직위하고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여당 선거운동으로 야당 음해하고 다니는 거 이거 네. 저는 진보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발 네. 그러지 말자고. 장관은 장관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네.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역할과 품위를 그렇습니다. 지키면 됩니다. 네, 그게 지키기 어려우면 직을 이제 던지고 예. 정치권으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세계일보, 보수 언론까지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사설이나 칼럼 실었던데. 네. 근데 이건 비판을 넘어서 사전 선거 운동이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죄다. 네. 그리고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이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것을 오늘 민주시민 기동연대 또 김영민 목사님 있는 평화나무 또 민생경제운동 방금 전에 고발을 또 하고 왔습니다. 엄청 추운데. 아니 누구를 고발했다고요? 한동훈 장관하고 이정섭 정치검사하고. 고발했어요. 네. 웬만하면 고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어디다 고발하는 거예요? 공수처에 고발하는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예. 공수처가 아니 보수 언론 사설들까지 나서서 규탄하는데 공수처가 이 정도는 수사해야죠. 해야죠. 예. 너무 심하다. 아예 혈세를 하고 전국 다른 법무장관 안 하던 일을 하면서 계속 정책 발언하는데 그 정책 발언이 네. 자기 그냥 자랑만 하는 거면 그것도 문제지만 입만 열면 그냥 야당이나 진보 세력을 음해를 하잖아요. 뭐 운동권이 어쩌고저쩌고. 그 법무장관 직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요걸 하고 왔다. 네. 요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로 가면 안 되죠. 네. 그게 독재입니다. 예. 출연 독재. 예, 침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발언 독재. 이거 안 되잖아요. 왜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첼렘씨님. 고맙습니다. 전명. 네. 자,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가장 쉽게 전달하는 우리나라의 전달력은 1인자. 맞아요. 예.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이분이랑 제가 풋살을 같이 하는데. 풋살 나오세요? 이분이 내가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 왜요? 자, 웃기면 웃길 수 있겠던데 방송에서 좀 더 웃기세요. 아직 경제 평론가로 나오면 못 웃기겠고 그냥 저 겉절이로 나오면 웃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 유머가 있어요? 유머 있어. 유머 있는 분이야. 큰 행사, 그룹 행사 이런데 MC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뭘로 다니던 회사에 전 직원 진짜요? 모이는 1년 큰 행사 이런 거 MC 보고 그랬어요.
이벤트 전문가입니다. 이벤트 그리고 제가 전문가. 또 가수 출신입니다. 가수 출신. 그래요? 정체가 뭐예요? 음악도 있어요. 음악도 있다니까요. 그랬어요?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그나저나 비비를 너무 하얀 걸 쓰셨어. 수염을 못 잘라가지고. 수염 못 자를 때는 하얗게 덮었습니다. 갑니다. 그렇군요. 예. 곰표 비비라고. 네, 거의 밀가루성. 밀가루 거의 밀가루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 박시동 평론가 먼저 갔다 가도 될까요? 박시동 평론가 가기 전에 요건 잔고 조작권은 간단히 브리핑하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관련한 내용입니까? 좀 이따 제가 교통비 절감 이제 이슈는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 잔고 조작권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자. 화면 좀 혹시 준비했는지 제가 이거 아주 짧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화면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쪽에서는 고민해 보거든요. 저게 이제 그 유명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검사한테 왜 당신들은 도대체 최은순 여사가 잔고를 355를 조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첩자 2명한테 돈을 빌리는데 냈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속이는데 냈잖아요. 맞아요. 소송 사기는 기소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제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판사가 다음 장은 저기 이제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검사한테 해명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한테 오죽하면 내렸겠어요. 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아니 최은순 이 공동 피고인이 최은순을 제외한 기소는 부당 기소다. 분명히 같이 이종을 했고 여기 나오네. 잠깐만. 나오잖아요. 최은순을 제외한 기사는 부당한 차별 기소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최은순만 빼고 기소했느냐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판사님 이렇게 써놨어요. 본인이 판단할 때도 최은순을 기소된 사람을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 있다. 그러한 판단 근거를 그리고 관련자 증언이 쓰는 뭐냐면 사첩자들이 나와가지고 최은순 씨한테 같이 잔고적서 보고 돈 빌려준 거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사이가 검찰 간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기 어이가 왜 공동 피고는 모조리 다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최은순 씨는 소송 사기도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첩자 2명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건 왜 뺐냐? 야 판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검사한테 아니 왜 최은순 씨만 쏙 뺐어? 이거는 왜 빼고 기소했어? 나 이거 진짜 의문이야. 대답해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사로 보신 분들이니까 소문은 났는데 성명 준비 명령을 보니까 기사에 저렇게 실어놓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매불쇼나 우리 최고 MC님이나 우리 전민기 팀장님은 실물을 좋아하잖아요. 실물을 좋아해. 딱. 그러니까 이 어디서 갖고 왔어요? 패널을 믿으시지만 그래도 패널 말을 딱 보여줘야 돼. 진짜 딱 진짜네. 보여줘야 돼. 자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 사건 변호인들과 공동 이 관련자들 지금 면밀히 접촉하면서 자료를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성명. 그래서 하나만 더 올려주실래요? 코바나 컨텐츠 등기부 등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뭔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명품 선물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계속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코바나 컨텐츠 손 뗐다게 했는데 거기서 접견을 하고 명품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코바나 컨텐츠를 대통령 영부인에서 계속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잖아요. 그 목사님.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잔고 조작 350원 누가 했냐면 영화 기생충에서도 따님이 하잖아요. 박소담 씨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최은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물어보니까 딸이 아는 사람이 잔고를 조작해줬다 그럽니다. 그 딸은 김건희 씨인데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 김건희 씨 지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김건희 씨 이 사건에서 쭉 빠져 있습니다. 기소는커녕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빠져 있고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저걸 보여줬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맨 밑에 코바나 컨텐츠 등기부 등본인데 위에 대표 김건희 씨 계속 나오잖아요. 맨 밑에 감사 김땡땡 언론에는 김예성이라는 실명이 나왔으니까 이분이 코바나 컨텐츠 감사인데 이분이 잔고를 조작한 사람입니다. 처음 보셨죠? 최고 MC님도. 이것도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와서 아는 분들은 계셔요. 근데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3년이나 감사를 했어요. 성남 서촌동에서 부동산 투기로 50억을 최은순 김건희 씨가 벌어들일 때 투기 수익으로 최소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감사를 3년 한 사람이 장고를 33부 조작해 준 거거든요. 자,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가 네네. 잔고를 조작했다. 위조를 한 거야. 그런데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 여사를 빼고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명품도 거기서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코바나 콘텐츠가 범죄자의 소굴인지, 그다음에 예전에 7시간 녹취록도 보면 거기서 뭐 이명수 기자를 불러다가 뭐 캠프가 엉망이니까 자기 와서 도와줘 막 이런 강의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코바나 콘텐츠 이번에 명품수 사건하고 저 조작도 장고 조작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코바나 콘텐츠를 중심으로 온갖 범죄나 비리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등기등본을 떼갖고 보여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궁금해했던 거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코바나 콘텐츠 나옵니다. 안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장고 조작한 사람이 그냥 김건희 씨 지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돼. 그냥 김건희 씨 지인이 아니라 코바나 콘텐츠 3년이나 감사란 완전 특수관계인이고 그 경력 조작에서 걸렸던 서울대 EMBA 거기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자, 그러면 잔고 조작, 잔고 위조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고발을 못했는데 중간에 밝혀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깊숙이 개입된 거. 심지어는 공동 피고인은 김건희 여사가 주도를 했다라고 진술서까지 냈습니다. 그 진술서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진술서는 저희가 믿을게요. 고발 누가 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고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고발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왜냐하면 장고 조작의 주범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사건 관계자가 주범이라고 지목을 했고요. 자, 장고 조작 누가 했어요? 최은순 씨가 했어요? 김건희 씨가 했어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지인. 특수관계인 코바나 감사가 있으면 누가 더 주도한 걸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 공동 피고인이 그 부동산 투기에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을 긁어 모아야 되니까 접대비를 달라고 그럽니다. 1,500만 원. 그 1,500만 원도 김건희 씨 계좌에서 송금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주범 아닙니까? 장고 조작도 본인의 채측근이 했어. 그 다음에 그 접대비가 필요하다니까 부정 투기 사건에 1,500만 원 그것도 김건희 여사 보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짧게 브리핑해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일단 요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 박시동 평론가에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동도 못 걸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내용이 많은데 줄였습니다. 그 줄였다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침묵으로 가겠습니다. 침묵하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이게 경제의 3주체 그러면 정부, 기업, 가계 요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정부가 경제를 하도 운영을 잘 못하니까 정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요만한 수치 틀린 것까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기업, 재벌들이 우리의 감시망을 좀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부 하도 못하니까. 그래서 연말에 다 돼가니까요. 제가 2023년 올해 기업들 특히 재벌들 그중에 회장들과 관련한 3대 사건, 5대 사건을 쭉 모아왔습니다. 올 한해 있었던 재벌의 5대 사건.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3대 사건으로 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3대 사건. 3대로 줄입니다. 재벌 3대 사건. 나머지 2명 운 좋았다. 운 좋았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너 리스크 특집입니다. 첫 번째니까요. 삼성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삼성 이재용 회장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 관련한 형사재판입니다. 1심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는데 한 2주 됐어요. 근데 결심 공판이 끝났습니다. 결심이라는 거는 양쪽 얘기 다 끝나고 판사가 야 이제 내 마음 먹었다. 오늘 끝이다라고 해서 마지막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번은 선고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박근혜 때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라를 들썩거렸던 사건인데요. 그때 보니까요. 138명이 증인으로 나가면서 100번의 재판을 했고 1심까지 317이 걸렸어요. 317일이 걸렸는데 317일. 지금 이재용 회장 개인 횡령 재판, 불법 승계 재판이 무려 이거보다 2배 이상 걸렸습니다.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보다 이재용 회장 개인 사건이 2배 이상 걸려서 3년 2개월이 됐고요. 그동안 재판이 105차례 열렸고 이재용 회장은 90여 차례 출석을 했고요. 이렇게나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길어진 거야? 왜 그런 거야? 길어진 게 이재용한테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예, 그거 따져보겠습니다. 네. 왜 길어졌냐면요. 첫 번째, 이재용 회장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감옥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사면이 됐습니다. 네. 그때 간 거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정유라한테 말사주 사건이에요. 네, 그게 뇌물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원래 1심과 2심 때까지는 실형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쭉 가면은 뭐 문제 없겠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야 문제 있어. 왜 말 뺀 거야? 말 집어 넣어야지. 맞습니다. 뇌물에 넣어야지 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죠. 하기 환송을 합니다. 예. 그때 대법원장이 김명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때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했다.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한 대법원이 살아 있으면 네. 정유라 사건 말고 본인의 이 불법 승계 관련한 사건이 나중에 재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같은 대법원한테 판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야, 조직적으로 불법 승계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김명수 대법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자기 사건을 계속 올려봐야 대법원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리한데. 그러면 삼성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질질 끌어. 시간 끌어. 대법원장 바뀔 때까지. 대법원 구성 바뀔 때까지 끄는 것도 전략이야. 예리한데. 이른바 지연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그래서 그러면 지연 전략 효과가 있었나? 지금 대법원장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대법원장 지명자가 첫째 이균용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 지명을 했죠. 국회 문턱을 못 넘고 낙마됐습니다. 자, 근데 이분도 원래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은 원래 고법 원장 할 때부터 김명수 체제는 썩었다고 계속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좋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김명수에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지명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인데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 합니다. 다음 주에 12월 5일에. 이분은요. 아까 정유라 사건에서 2심까지 실형을 안 사는 형이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때 말 세 마리가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소수 의견 냈구나. 예, 그분이 지금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뭐 날개를 다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리하다. 1심에서 현재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년이 일단 나와 있는데 삼성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향후에 재벌 회장들은 일단 뭐 그 사람들이 뭐 유죄냐 무죄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감옥만 안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감옥을 안 가려면은요. 징역이 3년 이하로 내려와야 집행유예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죠. 1심 선고가 실제로 징역 3년 단위로 내려오는지 2심과 대법원을 겪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걸 3-5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옥을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지켜볼만 한 포인트가 나온다. 이 불법 승계 관련해서 1심 선고도 안 내려진 상태예요? 1심 선고도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진짜 오래 걸린다. 국정농단보다 2배 이상 끌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재판 때문에. 한 사람 재판 때문에. 그게 2015년 2016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사건인데.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리고 저는 뭐 가끔 이제 검찰이 대기업을 막 강하게 수사하고 할 때, 야 그래도 검찰이 살아있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그게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비판이 있으면 재벌 한번 때리면서 본인의 가치를 또 올려. 그리고 재벌을 때려야 재벌에서 또 검사에 있었던 전관을 또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더라고. 내 보니까 뭐 이해까지 할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2023년 재벌 리스크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태광 사건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태광의 회장이 이호진입니다. 예, 이호진. 황제 재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분이 421억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는 사건입니다. 죄질이 벌써 아주 안 좋죠.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속돼서 재판 받아야 되는데 재판하는 동안에 7년 넘게 불구속 상태가 됩니다. 병보석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 떡볶이 그분 아닙니까? 떡볶이 그분. 이게 황제 재판이냐 뭐냐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결국에는 이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형 받고 만기 출소를 만기 출소를 했고 광복절에 일단 복권이 됩니다. 이번
3달 됐나? 8월 달에 복권이 되는데 문제는 자, 이분이 사면되자마자 사면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한번 횡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횡령이에요?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현재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사건이 황당합니까? 최악의 죄질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황제 재판을 받다가 겨우 어떻게 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것도 보기 짜증나 있는데 나오자마자 다시 횡령권이 또 불거지고 있다. 사면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던 건가? 이걸 보는 건데요. 아니 한동훈 장관님 이거 괜찮습니까? 뭐 사면 왜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면 과정이 얼마나 의미가 없었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면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인호공이 책임자잖아요. 네. 그 인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이 태강그룹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팩트입니다. 팩트. 첫 번째 이 사면 과정에 습니다. 이해 충돌 상황이 하나 생기는데요. 사면위원회가 법무부 안에 있습니다. 네. 거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죠.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차관이 이분입니다. 인호공 차관. 근데 이 차관이 태광의 임원의 배우자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면은 임원한테 야, 저기 배우자가 차관이지 사면권 좀 올려봐. 그래서 실제로 사면이 올라가. 그러니까 그 임원은 여성이고 네. 차관은 남성인데 차관이 여성입니다. 차관이 여성이에요? 인호공 차관 여성이에요. 차관이 여성이고 차관이 여성이고 하도 장관이 세쳐가지고 차관이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차관은 여성이고 남편. 그 회사의 임원은 남자인데 남편. 네. 차관으로 가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사면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 정도면 솔직히 접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거는 이해 충돌이 말이 안 되고요. 나 그만할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편이 법무실장, 뭐 고문, 고위 최고직입니다. 태강그룹. 원래 이번 8월에 사면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 이 차관이 장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윤석열 대통령 매우 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심각하죠. 근데 작년 12월에 원래 사면안이 올라갔다가 한번 리젝트가 당합니다. 근데 그때 통과시키려고 태광이 뭘 얘기하냐? 저희 사면해주면 경제 살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늘 그런 거 보통들 하거든요. 네.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 살리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1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사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제가 볼 때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걸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 태광의 전체 임직원이 7,000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7,000명을 어떻게 신규 채용하냐고요. 지금 있는 직원 수만큼 뽑겠다는 거야? 200% 이상 회사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대기업이. 예. 자, 그다음에 좀 웃긴다. 12조 원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요. 12조 원. 네. 태광이 매출이 1년에 2조 7천억이에요. 이익 말고요. 아 진짜. 매출을 얼마나 때려박아야 10조를 투자하게 되는 겁니까? 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숫자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네. 임직원 부인을 갖다가 사면위원회에 넣어놓고 이런 식의 사면이 벌어졌는데 겉으로 드러난 미명으로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재벌 회장도 사면해준다 이건데 나오자마자 횡령을 또 했어. 횡령의 아니 근데 수사소생이 이게 오르는 자꾸 경제 이런 살린다고 상황.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들인데 뭔 그겁니다. 경제를 살려? 맞습니다. 그 얘기죠, 제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혹하는 것도 참. 자 세 번째 재벌 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아, 그러니까 두 번째 너무 하나네. 네. 세 번째 갑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는 약간 사생활이랑 관계된 건데. 그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먼저 예, 왜냐하면 또 우리 소장님 또 네네. 서운해하실 수 네, 있으니까요. 아주 짧게 할게요. 네. 그 지금 그나마 이제 민생 경제 이슈 중에 최근에 건강한 논쟁이 붙은 게 오세훈의 기후 동행 카드냐 이재명의 청년 패스냐 이런 논쟁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들여다 보면 교통비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4인 가족 교통비 뭐 몇십만 원 나오니까 한 달에. 근데 오세훈의 기후 동행 카드는 내년부터인데 기후 동행 카드 65,000원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무제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네. 시즌 매우 좋습니다. 근데 65,000원 벌써 딱 부담이 되잖아요. 하루에 버스 기본 요금 2번 타면 3,000원이니까 3,000원이잖아요. 그럼 65,000원의 이득을 보려면 20일 꼬박 버스를 하루에 2번씩 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22일이면 주 5일 근무제니까 거의 매일 2번씩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근데 우리도 이제 예전에 학생 시절이나 저기 기업 다닐 때 보면 하루에 2번 못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술 먹고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처 없이 걸어버리는 경우도 네. 있고 뭐 다른 일 탈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낸 것은 그건 너무 과도하다, 비싸다. 너무 좋은 비싸. 취지만 아니냐. 뭐 비싸네. 물론 이제 10만 원 안팎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 통계로 대중교통비는 7만 원 정도를 내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에서 우리 국민들 대중교통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달평균. 예, 대중교통 6만 5천 원이니까 5천 원 정도 할인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3만 원이면 정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또 청년들은 좀 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고 칠 때 팔팔하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3만 원이면 절반 내지 반값 교통비가 되잖아요. 또는 3분의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벌써부터 이제 보수 언론에서 시비를 걸더라도 돈이 좀 든다고. 물론 돈이 좀 들겠죠. 돈은 들어가죠. 하지만 이 정책들은요 보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교통체증을 줄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기 시대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승용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유인을 주자 그 계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대중교통이 늘어나니까 출퇴근길이 걱정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대중교통 몰려오면 어떡하냐. 지금도 지옥철인데.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저조 할인 시간을 지금 6시 반 전인데 7시 전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7시 8시간 분산된다. 그럼 7시 전에 25%나 30% 할인해 준다. 지금 20% 할인해 준대. 지금은 6시 반에 타면 20% 할인해 주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 지하철 버스를. 근데 저만 해도 6시 반은 너무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자버려요. 어쩔 때는. 근데 7시면 해볼 만하잖아요. 한 6시 40분이나 50분이나 6시 55분에만 타도 그럼 분산 효과 있다. 20%나 할인되는데 지금 할인율도 만약 25%를 올린다. 30%를. 그럼 사람들이 6시에서 7시 타임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청년 패스나 국민 패스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구상은 청년은 3만 원, 국민은 4만 원이나 5만 원 내면 무제한을 이용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랜만에 건강한 논쟁이다. 건강한 논쟁이다. 6만 5천 원 기후동행 카드는 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뭐가 됐든 좋네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철 버스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 10만 원 아치는 타는데 6만 5천 원에도 3만 5천 원 줄어드니까 다 전달된 것 같고요. 양하는 거 3만 원, 4만 원 패스로 가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더 해야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또 워낙 저분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니까 또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욕을 많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매불쇼 슈퍼챗 기부하시잖아요. 네, 기부합니다. 저도 거기 동참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2016년도에 낙선운동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200만 원. 그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나면서 선거법에서 시민단체들이 캠페인하는 걸 다 못하겠는 게 위헌 판결이 난 거예요. 제가 그걸로 기소가 돼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벌금이 최근에 재심해서 8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120 벌었네요. 그래서 그 120만 원을 우리 매불쇼 슈퍼챗 그 기부할 때 아니. 함께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형님. 아니 그러면서 매불쇼가 슈퍼챗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또 널리 알고 싶었습니다. 형님 그 따님 사교육비로 쓰세요. 사교육비.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이번에 수능 봤는데 사교육을 써야 된다. 항상 하시는데 수능을 딸 학원 간다고 맨날. 그 기분이 안 좋으세요. 매력적인 지금. 오답으로 많은 지금 수험생들이 열받았잖아요. 킬러 문항 없앤 대신 중킬러 문항이랑 매력적인 오답에 속아가지고 재수한답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지금 재수 때문에. 그러니까 사교육비로 쓰시라고. 아시겠죠? 매력적인 오답 때문에 매력적인 우리 집안이 지금. 알겠습니다. 1년 더. 그래서 살아다 중간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반씩 사교육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매불쇼 슈퍼챗 기부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